여러분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셨습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이번 설, 모두의 관심사는 바로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과 곧 다가올 지방선거였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날 아침을 금빛으로 물들인 아이언맨 윤성빈의 스켈레톤.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친 이번 설 명절. 시민들은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켜보며 색다른 연휴를 보냈습니다. 여자 컬링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진 건 아쉬운데 세계 강호들 다 꺾고 있어서 막 뿌듯하고요. 나름대로 다 선전하고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성길에도 귀경길에도 올림픽 생중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민들. 동계 스포츠 불모지인 한국에서 이젠 비인기 종목들도 관심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동계올림픽 하면 그 종목에 별로 제 개인적인데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겨울 스포츠도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넉 달이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역시 설 명절 중심 화두가 됐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했던 국민의당이 내분 끝에 합당과 탈당, 무소속으로 갈라지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민들이 어떤 당을 선택할지도 구도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각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정책하고 인물 중심의 아마 선거를 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 남북 단일팀이 쏘아올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와 청년 실업도 설 명절을 붙든 이야기의 중심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길 교통정체가 모두 해소돼 고속도로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현재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30분이 걸려 평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3시께 정점을 찍었던 막바지 귀경길 정체가 차량들이 이동하며 대부분 해소돼 현재는 수도권 인근 구간도 정체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가족들이 설을 맞아 YMCA 무진관에 모여 합동 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올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각 당의 정치인들이 참여했고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촛불 정신이 기반이 된 개헌, 한반도 평화 등을 기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개정 영향으로 이번 설 명절 한우와 굴비 상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11.2% 신장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53.5%, 강공 생필품이 44.4% 증가했고 특히 한우와 굴비를 중심으로 한 10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 매출 구성비가 43.5%로 지난해에 비해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고향을 뒤로하고 귀경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 역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주로 되돌아오면서 아쉬움이 가득할 텐데요.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나홀로 생활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가족들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이나 주민 등 2천여 명에게 정주 여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48.9점으로 충북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9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가 문화시설은 물론 학교나 종합병원,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탓에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금요일에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일요일날 이제 다시 나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낙후된 정주 여건은 가족을 동반한 온전한 정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 임직원 6,300여 명 가운데 가족과 떨어진 나홀로 이주는 2,600여 명으로 42.5%에 달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혁신도시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의료나 문화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그 악순환 속에서 지금 이게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거든요. 주말만 되면 나주 혁신도시를 떠나는 경우가 계속되는 한 2020년까지 인구 5만 명의 명품 자립도시 건설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일제식 수행평가를 금지합니다. 이는 서술형 평가가 주인 일제식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에서는 학생 서술형 평가는 반별, 수업별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실시했던 계기교육 지침도 폐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에 개막되는 2018 광주 비엔날레에서 북한 작품 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오는 9월 7일에 개막되는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평양 만수대 창작사 등이 제작한 집체화와 조선화, 선비화 등 4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풍자한 세월 5월 전시 불허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공동 입장 단일기 작품 철거 등 사회성이 짙은 작품들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19살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광주 상무지구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가출 청소년을 고용한 뒤 400여 회 성매매를 알선해 3,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업주를 조사해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15년 전남 신안의 한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28살 신입 여직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39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 광주지방법원도 20대 여성 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미용실 원장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